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성꾼의 혼술 6월 5일 1월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다시 또 시비거리가 됐죠. 민주당 그리고 일부 진보 성향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초기 인사에서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정부 요직에.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냐 검찰 독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일단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팩트 체크를 해보고 정말 과할 정도로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에 맞느냐, 많이 들어갔느냐, 그 부분 하나. 또 다른 것은 자 그렇다면 검찰이 들어간 자리에 검찰이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왔을 때와 비교를 해서 과연 그 자리가 국정운영 효율성이 떨어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차지한 그 자리를 다른 정부에서 특히 진보 정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차지를 했느냐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초동 출신, 검찰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했을 때와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과거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처럼 민변, 참여연대 사람들이 요직을 다 꿰찼을 때 그때 과연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됐고 국민 생활이 어느 쪽이 더 나았느냐 결과적으로 자 그런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지난주에 다시 이 검찰공화국 막 이야기가 나온 건 이겁니다.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에 검찰 출신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건 변호사 검찰 출신이 또 기용이 됐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이때 논란이 일어났는데 자 그것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각 분야별로 보면은 일단 내각에 18명의 장관 중에 3명이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명의 검찰 출신이 누구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권영세, 원희룡 이 사람들은 이 장관들은 검찰 생활을 조금 약간 하긴 했지만은 잠깐 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라고 보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는 그 무리가 있죠. 정치인이죠, 정치인이고 원희룡 지사는 시도 그 제주도지사도 했고 권영세 장관은 중국 대사도 하고 정치인 출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 출신 검찰 외에 다른 것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죠. 자, 그런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맡은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역대 거의 다 검찰 출신들이 많이 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만 탈검찰을 외쳤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이 박상기 학자 출신 거기부터 시작해서 조국 그 다음에 판사 출신 추미애 판사 출신 박범계 이렇게 가죠. 검찰을 배제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 법무부 장관 5명 김현웅, 황교안, 권재진, 이기남, 김경한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들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을 다 맡아왔죠. 그리고 특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야당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반발을 하는 것은 소통용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왜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느냐. 그 전에 이 보수 정권은 다 해왔던 일인데 그것은 한동훈이 두렵기 때문이죠. 한동훈을 문재인 정권 때 살해는 권력을 수사를 한다고 해서 4번이나 자천을 시켰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들어와서 금수완박을 본인들이 다 해놨지만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을 해놨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검찰 인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하려고 하니 자 이렇게 보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민주당이 불러낸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기에 금수완박 이런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은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을 비추지 않았으면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카드는 좀 더 뒤로 밀어놨겠죠. 근데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한 것은 한동훈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탁된 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불러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보수 정권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권영세, 원희룡 두 사람은 검찰이라기보다 정치인이다. 정치인 출신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비서관급 이상의 6명의 검찰 출신이 있다. 자,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일부 언론 그리고 야당에서. 자, 누구냐? 윤재순 총무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은 아니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때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수사검사다 해서 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단 논외로 치고 검사 출신입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검사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 강희규 그 부속실장, 이 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을 한 해선이 검사 출신이 아니고 수사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복두규 인사기획관, 대검 사무국장 출신이죠. 검찰의 행정 관료입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대전지검 검사. 자, 이렇게 6명이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데,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뭐 다른 어떤 뭐 성적 인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하지만 그런 논란을 논외로 치고 일단 검찰 출신의 안 된다. 검찰 출신 안 된다. 이 문제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역대로 보면은 이 부속실장 아니면은 이 총무비서관은 모두 대통령이 집권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이 가신들을 씁니다. 그것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총무비서관은 과거에는 대통령의 비자금까지 관리를 했던 그런 역할을 하죠. 지금은 저 뒤에 청와대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주로 대통령실 안의, 과거 같으면 청와대 안의 인사, 그러니까는 뭐 비서관, 뭐 이런 인사는 행정관, 이런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만 대통령 주변 인사수석실에서 직접 하지만은 저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인사, 그것은 총무비서관이 담당을 하죠. 그리고 과거에 총무비서관이 힘이 있을 때는 물론 국정 전반적인 그 국정에 개입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들은 자기들의 핵심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본인의 측근들을 그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최도술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 총무비서관이었는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는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의 인연이 뭐냐 하면은 둘이 부산 상고 1년 선후배 사이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3 때 독서실을 다닐 때 거기 독서실에 총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실 총무가 청와대 비서관까지 된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할 때 변호사 사무장 최도술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인물을 총무비서관으로 앉히는 거죠. 자, 그런데 최도술은 나중에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총무비서관 중에 구속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에 앉아 있으니 노출이 되죠.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앉혀서 결국 구속이 되는 그런 사례가 노무현 정부 때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정도라는 기재부 출신에게 총무비서관을 5년을 맡겼습니다. 자,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이렇게 전문가에게 맡긴다. 관료에게 우리는 맡겼다. 그 전에 시즌1, 문재인 정부의 시즌1인 노무현 정부 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총무비서관을 둘러싼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물론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기재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아무 연줄 없이 소개된 게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변양균이라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하고 했던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크에서 이 기재부 인맥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소개를 하고 해서 마크에서 인사를 한다고 알려졌던 인물이죠. 그 이정도 이 총무비서관은 변양균 사단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변양균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 있을 때, 노무현 때, 그때 이정도가 노무현 청와대 들어가서 행정관을 하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5년 동안 이정도가 총무비서관을 맡았는데, 자, 막판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죠. 김정숙 씨, 부인 김정숙 씨의 그 백몇 벌에 이르는 그 옷값, 그리고 장신구, 한복, 구두, 이런 것이 다 청와대 특활비에서 지급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넘겨버리면서 30년 동안 아예 그냥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죠. 봉인을 해버렸죠. 이 특활비가 총무비서관 소관입니다. 총무비서관에 다루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것도 지금 구린구색이 나는 겁니다. 자, 노무현 문재인 이때 이 총무비서관이 본인이 정말 믿을만하고, 예를 들어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부인 옷값까지 특활비로 막 처리하도록 하고, 이런 사람을 앉혀 나왔죠, 지금까지. 자, 박근혜 정부 때도 이재만 총무비서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생활만 하다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본인이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검찰 출신이겠죠. 검찰 출신에서 본인이 검사장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또 검찰총장도 하고 할 때 써봤던 인물, 믿음직한 인물, 그 인물을 발탁을 하려다 보니 검사 출신이 가는 겁니다. 아니, 독서실 총무 출신도 가는데,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도 국회에 있을 때 본인이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데 검찰 출신이 안 된다는 그 선입견은, 이것은 지금 다른 출신들과 비교하면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부속실장, 강희구 부속실장,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을 했던, 자, 부속실장도 본인의 손발 같은 같이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일정을 다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 이 부속실장도 과거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죠. 장학로 사건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려서 보좌하기 때문에 많은 또 비밀도 알 수가 있고 정보도 알 수가 있고, 이러면은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앉히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은 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비밀 소런 일도 같이 해봤던 이런 사람들을 부속 실장으로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고, 그리고 검찰에만 있었기 때문에 검찰 생활을 할 때 같이 손발을 맞췄던 믿음직한 사람을 앉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속실장에 강희구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수사지원과장을 했던 그 사람을 데려와 앉힌 겁니다. 그리고 인사비서관을 보시면은, 인사 쪽에 보시면은 지금 인사수석은 없어졌죠. 인사기획관에 대검 사무국장 출신 복두규, 인사비서관에 대전지검 검사 출신 이원모. 자, 일단 검사 출신 두 사람을 인사 라인에 앉힌 것은, 저는 제가 관련 책도 최근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람 쓰기에서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을 분석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역대 대통령 인사수석실에 인사수석들 중에서 정말 인사 전문가다 하는 사람은 손에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정치권에서 왔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인사를 실무적으로 잘 처리하는 이것보다는 내 사람을 써야 되니까, 대통령이 나의 측근을 써야 되니까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에 검찰 출신을 앉힌 것, 그 자체는 인사 전문가를 앉힌 것보다는 잘못된 선택이지만은, 어떤 본인
필요한 사람을 갖다 쓰기 위해서 본인 척근을 안 쳤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애 떼놓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이해가 그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이해가 됩니다. 역대 정권과 비교를 하면은 물론 그걸 다 탈피했으면 좋지만 자, 왜 그러냐면은 과거 대통령들이 다 인사라인에 척근을 또 배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다른 건 다 놔두고 저 문재인 청와대 마지막 인사수석이 누구냐? 김외숙입니다. 인사수석 비서관이 김외숙. 이 부산에 있을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 할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있었죠. 그것을 같이 활동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를 김외숙 변호사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법제처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 끝나고 나니 인사수석에 앉혔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다 쓰기 위해서죠. 마지막에 알박기 인사 막 이런 걸 했었죠. 김혜숙 인사수석 밑에 있었던 인사비서관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윤지훈이라고 박남춘, 저번에 인천시장 했던 국회의원 시절에 박남춘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인사원은 문희한이죠. 아마 박남춘이 추천을 했겠죠. 또 한 사람은 김미경 비서관인데 조국 씨의 핵심 척근이죠. 조국 씨가 민정수석할 때 선임 행정관을 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정책부장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인사라인에 딱 갖다 박아놓은 거죠. 그러면은 조국이 인사 마지막에 하는데 좀 개입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도 검찰 출신을 맡긴 데 대해서 그러면은 과연 이 검찰, 일단 인사 전문가보다는 제 성에는 안 차지만은 검찰 출신 인사비서관이 그럼 과거에 뭐 국회의원 보좌관 했던 사람 아니면은 이 조국의 핵심 척근으로 뭐 이 사람도 변호사입니다. 김미경 씨도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실력이 모자랄 것이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평가 잘해야 될 문제는 아니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이것이 검찰공화국 논란이 된 것이 앞에 말씀드린 국정원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검찰 출신 조상준 임명했다. 그런데 조상준은 물론 뭐 우동훈, 자상준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척근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기조실장은 과거에도 전부 이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들을 다 보냈죠. 과거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른바 통치 자금을 관리를 했습니다. YS 때 김기석, 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지금은 통치 자금 관리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국정원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국정원을 계획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척근을 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상준이 갔다. 그리고 이 조상준은 이 법무부 또 청와대 파견 경력도 있고 경력이 뭐 다양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초대 국정원 기조실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이 탈검찰을 했는데 검찰을 싫어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이 신현수 초대 그 나중에 민정수석을 했던 그다음에 그 후임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기조실장 자리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는 문재인도 검찰 출신들을 임명을 했죠. 그만큼 그희가 검찰 출신이 할 역할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 또 기조실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앉혔다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이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변호사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이 박성근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총리 시절에 함께 일한 인연으로 발탁을 했다. 그래서 우연히 검찰 출신이 된 것이지 이것은 윤석열 작품이 아니고 한덕수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왜 이렇게 검찰 출신들을 등용을 할까?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 척근을 써야 될 자리는 검찰 생활만 20년을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은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은 검찰 출신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 운영 전반에 초기에 일종의 서초동 사람들을 쓰는데 그러면은 서초동의 검찰 출신들 그러면
그 전임 정부 문재인 정권 때 썼던 사람들은 주로 정치인 출신,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주로 정치권에서 사람들 데려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로 이 민변, 참여연대 이런 데 사람들을 조직에 앉혔죠. 그러면 서초동 사람들과 민변, 참여연대, 그 시민사회 운동을 하던 이 사람들이 자리에 가서 일을 할 때 과연 어느 쪽이 능력이 있을까, 실력이 있을까, 그 평가는 자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 출신 중에서도 뭐 역량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책을 집행하고 하는 데는 차라리 검찰 출신이 더 그 어떤 직위에 따라서는 능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인 출신들, 이 정치권에서 언저리에만 있다가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쭉 몰려가는 그 여의도 사람들의 실력, 그리고 서초동 사람들의 실력, 어느 쪽이 나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계속 인사의 원칙을 능력주의, 실력주의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법치주의까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능력주의, 실력주의 이것이 맞물려서 지금은 이 검찰 출신들이 초반에 약진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지금까지 검찰 출신들이 해왔던 자리이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꼭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야 될 자리에 그 검찰 생활할 때 신뢰를 줬던 인물들을 앉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그래도 이것은 또 어떻게 앞으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 되니, 일단 초반에 이런 인사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인사에 대한 평가가 새로 내려지겠죠. 일로서 아마 새로운 평가가 내려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